유튜브를 보거나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들이 쏟아지는 시대죠. 지금 뭐 지식의 홍수를 넘어서서 범람하고 있는 시대인데, 온갖 가지 깨달음과 온갖 가지 그 깨어난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얘기들이 많이 쏟아지는 시대고, 또 특히나 또 지금 시대는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고 있는 시대로서 가히 혁명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산업혁명을 넘어서서 이제 개벽이다라고 느껴질 만큼 천지가 개벽되는, 그럴 만큼 굉장히 좀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 있으면서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물질 세계도 급속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정신 문명이라고 하는 의식 세계도 굉장히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한 주장들, 사상들, 깨달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또 감춰져 왔던 비밀이라고 느껴질 만한 또 미스테리한 어떤 그런 비밀들도 막 지금 막 이렇게 개봉박두처럼 막 오픈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는 시대죠. 앞으로 이 세상 도대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변하려고 지금 이렇게 야단법석 그렇게 막 온 곳곳에서 준동하듯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만큼 지금은 급변하는 시대에 하루가 다르게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열을 해보자면,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이 문명이라고 불려지는 것도 급속도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자주 얘기하지만 메타버스라고 불려지는 가상현실이 현실이 되는, 가상현실이 현실로 전환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딱 직면하고 있죠. 그래서 뭐 페이스북 같은 회사는 회사 이름을 아예 메타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 다가올 그 시대 메인 그 프레임, 메인 아젠다는 메타다, 가상현실이다 라는 거에 아주 그냥 사활을 걸고 사명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가상현실 세계에. 그냥 단순히 가상현실 세계만 펼쳐진다고 뭐 그냥 플랫폼 하나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3D를 넘어서, 3D는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입체적인, 이제는 우리가 화면을 보면 2D라고 하는 평면에서 우리가 모니터를 통해서나 전화기를 통해서나 이렇게 2D로 봤지만, 3D라고 하는 게 이제는 익숙하죠.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형체가 있는, 입체가 돼 있는 그런 형태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는 쑥 한 걸음 다가왔죠. 그게 뭐 영화로서는 아바타가 홀로그램 영화로 이제는 쑥 다가와서 우리한테 굉장히 홀로그램이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해 주듯이, 이제 사실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거의 이제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증강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현실 속에서 화면이 아예 홀로그램처럼 입체화된 모든 것들로 우리 앞에서 화면이 입체화돼서 우리 생활 속에 쑥 다가오는 시대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전광판처럼 보이는 간판이나 아니면 뭐 옥상의 전광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조금만 지나면 그게 전부가 다 홀로그램 광고 매체가 다 점유하게 될 거예요. 싹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불려지는 그게 우리 삶에서 홀로그램 입자들이 우리가 직접 이렇게 접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현재 이미 기술적으로 이제 다 완성이 돼 있죠. 그런데 그게 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가 뒷받침이 더 돼서 통신의 속도가 이제 받쳐주면, 통신의 속도가 받쳐주면 데이터 전송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고용량의 데이터, 다시 말해 고화질의 그래픽을 전송을 해도 그때부터는 데이터 전송하는 데 대한 더 이상 뭐 그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실물과 똑같은 해상도를 가진 데이터를 전송을 해도, 홀로그램체를 전송을 해도 그거를 우리는 실시간으로 그 버퍼링 현상 없이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통신혁명 시대가
곧 준비되고 있죠. 그게 이제 양자 컴퓨터나 양자라고 하는 이 기술이 양자역학이 지금 우리 삶에 아주 근본적인 기술의 모든 분야를 다 뒷받침해주고 있는 우리 전자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양자통신이라고 불려지는 이 양자통신이 이제 개발되면 양자통신의 원리는 양자 얽힘 원리를 이용해서 양자통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자 상태가 원자 상태 그 빛 알갱이 자체가 두 개를 중첩돼 있는 두 개의 에너지 그 정보를 동시에 이쪽하고 이쪽하고 보내는데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제한된 속도가 있지만 양자통신이 이제 상용화될 정도로 양자통신이 개발되고 이게 이제 상용화되면 데이터 전송하는데 보내는데 시간,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 이런 게 이제 없어져요. 즉각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보를 보내는 순간 저기 바로 받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데이터 전송하는데 더 이상 이제 뭐 그런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딜레이 되는 개념이 없죠. 그러면 고해상도의 데이터를 얼마든지 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 데이터 용량이 큰 것들조차도 바로 보내도 충분히 다 전송이 가능한 시대가 양자통신이 이제 열리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미 지금 개발됐다는 얘기들이 막 기사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왜 하냐면 이 문화라고 하는 이 그 우리 문명의 그 개발 속도가 현실 세계라고 불려지는 요 현실이 이제 사라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던 이게 현실이지 요게 우리가 리얼이지라고 불려지는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시대요. 이제 왔다는 거죠. 패러다임이 바뀌는 의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현실이라는 패러다임이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에 접속하고 있는 게 현실의 일종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미 가상세계에 접속해서 소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것 자체도 리얼이라고 믿어요. 당연히 그렇죠. 왜 소통하고 있는 게 리얼이지 하고 이제 받아들인다면 도구는 문제가 안 돼요.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듣고 옛날에는 다 강당에 모여갖고 이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면 다 모여 앉아서 들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됐지만 이젠 전 세계 어디든 간에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그 안에서 우리가 소통하는 걸 현실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이미 전환이 됐죠, 의식이. 근데 이 도구가 2D가 아니라 3D로 바꾼다고 해도 그게 이상할 게 없어요. 그렇게 바뀌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4D라고 하는 3D에서 넘어가는 4D에 이제 그게 기술이 이미 지금 개발이 됐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내면 그 데이터 속에 향기가 그냥 그 전송을 하면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촉감을 느낄 수 있고 다 이제 그게 지원이 되는 오감의 이 감각을 데이터화해서 전송을 하면 직접 받아보는 사람들이 오감으로 다 느낄 수 있는 데이터 전송 속에 오감 데이터도 입력을 해서 들어가면 그걸 동시에 뇌파의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자극해주는 그 데이터가 들어가면 곧바로 뇌에서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가 직접 느끼고 만지는 것처럼 다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 홀로그램을 건드리기만 해도 실제 사물을 만지고 사람을 만나서 악수하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실제 접촉하는 거랑 다를 바 없는 홀로그램체를 접해도 실제가 되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접어들고 있는 시대예요. 이거는 뭐 제가 뇌피셜로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과학 문명의 지금 현재 발전 속도와 현재 기술 개발된 데이터들을 접목해서 회사들이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아주 IT 쪽으로 앞서가고 있는 대기업들이 다 지금 그 기술을 기반으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현실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대다. 더 이상 우리가 오프라인이라고 불려지는 요것만 현실이고 인터넷 접속하고 이거는 현실이 아니다라고 구분을 안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현실 속에서 증강현실이라고 불려지는 홀로그램체로 얼마든지 현실의 리얼 속에 홀로그램체가 등장을 해도 그것 자체를 너무나도 익숙하게 우리는 리얼 안에 포함시키는 상태로 혼재된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세상이 바뀌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문명이 그렇게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오프라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몸뚱어리 있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몸뚱어리가 나의 실체라고 믿어왔고 이것만이 유일한 나다라고 늘 그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왔던 나의 존재성이 비중이 점점 약해져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오프라인에서 직접 내가 만나고 활동하고 먹고 하는 것만이 유일한 나의 실체라고 믿어왔던 나의 이 경제활동과 나의 삶의 비중이 온라인으로, 다시 말해서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이 현실 세계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나면 이 안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머문다라고 하는 게 이것으로 활동하는 내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사이버 세상이라고 하는 이 메타버스 세상은 내 몸이, 오프라인의 몸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만 해도 AS 신님, 유정호 신님 어서 오세요. 친구 반갑습니다. 유정호 신님 오셨네요. 임상훈 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드릴 때 실명을 부르기도 하지만 그 실명조차도 내가 이름을 정했던 나의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이름일 뿐이죠. 그리고 또 닉네임을 불러드리면 닉네임 자체가 가상의 캐릭터잖아요. 그 캐릭터로 저는 소통해도 불편함이 없죠. 우리 모두가 본인 스스로도 닉네임을 거기서 활동하고 있어도 불편함이 없어요. 내 정체성은 이거니까. 그런데 이제 홀로그램 그래픽이라는 게 지원이 되는 시대에는 나라고 하는 아바타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내가 디폴트 모드로 그냥 뭐 알아서 아무거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냥 알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내 스스로 나의 캐릭터를 내가 조절해요. 만들어낸다 이거죠. 나의 정체성을. 나이부터 헤어스타일부터 얼굴 모양새, 눈, 코, 입, 성형 다 하고요. 머리 스타일부터 키부터 뭐 내 피부 색깔부터 뭐 국적부터 다 바꾸죠. 싹 바꿔서 내가 원해 바람하지 않던 내 모습으로 하나를 만들어요. 그걸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요. 유저의 입맛에 맞게 캐릭터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체로 그냥 홀로그램체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홀로그램체로 로그인해서 거기서 다니면 내가 만지고 듣고 하는 것 자체가 다 그냥 저절로 다 오감으로 다 느껴지는 오감 체계가 다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지내는 게 더 재밌죠.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다니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지내는 게 더 재밌어요. 자, 이제 여기서 그 뭐 뻔한 얘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확 알이 깨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뭐냐 하면 메타버스라고 불려지는 요 가상현실이라고 불려지지만 이게 현실이 된 시대. 지금 작금에 우리가 여러분들과 채팅하고 일일이 손으로 찍어야 되지만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이 여기에 도입이 되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알고리즘,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습성과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행동 패턴, 나의 성향을 쫙 분석을 해서 여기서 나하고 완전히 딱 닮은 내 성격과 딱 닮은 얘가 그대로 하도록 AI가 얘를 창조하는 것이 나를 그대로 만들어서 아바타에다가 그대로 딱 복사해 주죠. 내 성향을 닮은 애가 딱 등장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서부터는 내가 늘 접속해서 있을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접속했을 때만 내가 유저 모드로 직접 작동하고 내가 접속하지 않을 때도 이 가상현실 속에서 자동으로 얘가 움직이도록 그냥 내버려 두죠. 로그아웃을 해도 얘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 세계에 존재하면서 그냥 사회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 중에는 게임을 조금이라도 해본 친구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요. 자동사냥이에요. 자동사냥. 자동사냥이라고 하는 그거를 내가 하나 실행시켜 놓고 내가 로그아웃하고 나가도 얘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 내가 다시 로그인 할 때까지는 얘가 내가 지정해 놓은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 뭔가 돈을 많이 벌어 놓죠. 뭔가 많은 경험치를 쌓아 놓기도 하고 내가 지정해 놓은 걸 하죠. 그래서 얘가 그냥 막 해요. 게임 속에서 현재 우리 게임 속에서도 자동사냥이라는 툴로 그냥 내버려 두면 얘가 알아서 계속
경험치를 쌓고 있단 말이에요. 접속을 안 해도. 그런 것처럼 AI가 나를 똑같이 닮은 내 성향을 그대로 복제한 하나의 캐릭터가 이 안에 존재하게 만들어지고 나면 내가 행동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을 해요. 자율 판단을 하죠. 얘가 지가 알아서 판단하고 지가 알아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단 유저라고 하는 내가, 나는 수시로 내가 수정을 할 수 있잖아요. 아,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했을 때는 바꿀 수 있는데, 내가 여기 접속하지 않으면 내 원래 성향을 그냥 그대로 본떴다 하지만 그 대처할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얘는 그냥 알아서 자동 반응을 해버리죠. 그래서 늘 그냥 원래 내 습성, 내 원래 스타일대로 그냥 알아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유저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렇게 변수가 생길 때마다 얘는 지 맘대로 이제 막 판단하면서 그냥 알아서 살아요. 전혀 와보면 이제 전혀 딴 사람 돼 있죠. 유저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또 다른 난데도 불구하고 자동 사냥처럼 그냥 여기서 자율주행 모드로 내버려만 둬버리면 얘가 알아서 생활해버린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신 번쩍 차려서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우리 현실 세계가 유저와 아바타라고 불려지는 디바이스가 있고, 이게 가상현실 속의 캐릭터라고 전제했을 때는 이 AI가 장착된 이 디바이스 속에서 얘가 자아가 있고 얘가 막 알아서 생활하는데, 유저라고 하는 나는 접속 안 하고 얘는 지 혼자서 알아서 내 성향을 닮은 애가 그대로 그냥 살도록 했더니 와보니까 엉망이 돼 있는 거죠. 얘 왜 이 모양이 돼 있을까? 하나도 내 마음에 안 드네. 그런 괴리감을 여러분 많이 느끼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이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드시나요? 이때까지 살아온 행동, 살아온 꼬라지들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 이게 도대체 얘가 왜 이런 짓을 했지 하고 느껴질 만큼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짓을 막 하고 있는 그런 게 보여요. 근데 이게 나죠. 그래서 문득 돌아보면 아, 이게 아닌데 하고 수정하잖아요. 아, 야야 잠시만 멈춰봐. 지금 이대로 가서는 될 거 아닌 것 같아 하고 바꿔요. 방향을 바꿔서 경로 지정을 다시 하죠. 그래서 다시 자율주행 모드에서 경로 지정을 다시 하면서 유저 모드 상태로 바꿔가지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 유저가 지정한 경로를 계속 각성해서 그걸 의식해서 계속 그 일을 수행하도록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다시 로그아웃하고,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현실 속에서도. 근데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경험하면 아, 유저와 디바이스의 관계, 유저와 아바타의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였구나. 딱 정신 차려지는 게,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면 이걸 느낄 수 있다. 지금 우리 현실이 그런 거구나를 알아차릴 수 있다. 두 번째가 세상이 개벽되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게 무슨 고대적부터 내려오는 예언을 가지고 막 그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물질 문명이 개벽되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제 우리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져 올 정도로 되게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첫 번째가 예전에는 우리가 종교라고 했을 때 딱 4대 종교 또는 5대 종교 하면 딱 그 종교 간의 그 세계 안에서 그 세상에 사는 게 소통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게 다라고 믿었어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예 딱 그 유일신 신앙으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만이 구원받는 거고, 천국은 무조건 있고 지옥도 무조건 있어서 그 세계관, 우리의 딱 주입되어 있는 그 종교적 세계관이 명백히 딱 하나가 있죠. 불교는 불교대로,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각자의 세계관이 명백한 세계관 안에서 그게 다 유일한 그거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종교의 힘이 약해지면서 서서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막 들면서 이제는 천국 지옥 얘기하고 이러면 약간 좀 이제 별로 피부에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현실이 내 마음이 천국이지 이래가면서 이제는 눈을 다 뜨고 깨어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불교의 세계관도 영락없이 맞는 것 같고, 기독교의 세계관도 영락없이 맞는 것 같고, 천주교의 세계관, 유대교의 세계관, 이슬람교의 세계관, 각각의 그 거대한 어떤 종파를 형성하고 있는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세계관들이 너무나도 명백한 그런 세계관임을, 그걸 막 부인하거나 너 그건 잘못된 거야 하면 크게 이제 그것 때문에 종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그걸 최대한 지금 수면 위로 그걸 막 논란을 안 삼죠. 그냥 알아서 각자 다 살는데, 그렇지만 그 세계는 명백히 그건 너 세상 속에서 맞는 세상이야 하고 더 이상 그거를 공론화 안 해요. 누구께 옳은지. 근데 지금 시대에 수많은 깨어난 사람들이 가르침을 얘기하면서 막 골치 아픈 얘기,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누구 얘기가 맞는 건지 몰라요. 저만 해도 유저라 했었고, 막 디바이스 유저, 막 이 세상은 막 게임 세상과 같은 세상이 됐었고,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이 있나 하면, 또 누구는 막 고차원의 영들이 내려와서 이 세상에는 안 보이는 영들이 또 이렇게 뭐 싸우는 영적 전쟁터도 했었고, 또 누구는 막 외계인들이 막 이 세계에 오래 전부터 뭐 와서 뭐 지금도 살고 있고, 이런 세계관들, 또 뭐 고대 문명을 비롯해서 그 숨겨져 있는 문명들이 많아서 그 문명들이 지금도 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부터 시작해서 뭐 지하 세계가 있고, 지구의 표층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있지만 지하에서 살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부터 막 오만 가지 세상이 다 등장하면서, 종교는 종교대로 막 자기 세상에 옳은 세상들이 막 있고, 가치관과 깨달음 속에서 또 세상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의별 또 깨달음의 자기 세계관이 명확해서 그걸 설파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대로 개벽이 되면서 가치관이 막 유저가 또 뭐 이 하나 또 그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또 내가 캐릭터를 만들고 앉아 있고, 또 우리는 오프라인 세계에서 보면 생명을 만들고 앉아 있고, 막 새로운 생명을 막 창조하고 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막 무슨 그 인공 태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막 유전자 미리 그 수술을 다 해서 유전자 가위로 다 잘라서 엘리트 유전자들만 조합한 신인류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금도 추진하고 있다부터 온갖 가지 지금 그 과학기술을 발전이 되는 그 상태에서 별의별 인종이 다 생겨나면,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앞으로 되려고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고 혼란스럽기 이를 데 없는 가치관에 멘붕이 올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맞느냐, 이렇게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다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 같고, 들어보면 다 누구 하나도 얘기 하나에 내가 빠져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더 혼란스럽죠. 도대체 누구 얘기가 옳다는 거야. 온갖 깨달은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을 하는데, 각자의 세계관들을 얘기하는데, 그대로 안 살면 이상할, 막 잘못될 것 같고 막 불안감도 들기도 하고, 또 이게 옳으니까 이대로 살면 되나 싶은데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막 그러면서 믿음도 안 가고 내가 혼란이 오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가상현실이라고 불려지는 이 시대가 전환이 되는 시대인 것처럼, 우리의 의식이라고 불려지는 이것조차도 완전히 지금 환골탈태하듯이 지금 먼지가 일어나면서 부산해지고 있는 시대예요. 누가 옳으냐 이거죠. 어떤 말을 내가 들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화두를 던져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툭 그냥 여쭤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세요. 시간축이라고 하는 시간의 축이 지금 서기 2023년 1월 20일 이렇게 명백하게 정해놓은 약속된 시간축이 있죠. 2023년이라고 정해져 있는 연도가 있어요. 그 시간축이, 이 시간축이 맞을까요? 요 시간축으로 보면, 그러면 그 AD라고 지금 불려지는 시절 이전에 BC 시절이 있고, 그럼 그 BC 시절이라고 불려지던 그 시대에 기원전 몇 년 따졌을 때
그렇게 따져 들어가면 인류의 시작이라고 불려지는 호모사피엔스의 등장, 그 등장의 시기부터 우리는 시간축의 시작으로 봐야 되냐, 이렇게 놓고 보면 그것도 누가 정했냐 이거예요. 45억 년 지구 역사 얘기하고 137억 년 우주의 역사 얘기하는데 그 시간축은 누가 정했냐 이거예요. 근데 엄밀한 과학이라고 얘기하면서 과학자들은 지구 45억 년의 탄생에 대한 정확한 그 탄소 동위원소 측정을 통해서 연대를 알아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엄밀한 과학이기 때문에 믿어줘야 돼요. 맞는 말이죠. 우주 137억 년 역사도 빅뱅을 통해서 한순간에 빛이 그렇게 그 빅뱅이 일어나면서 그 순간에 빛이 최초로 나온 게 38만 년부터 시작해서 빛이 발생이 되고, 그 뒤로 3억 년인가 뭐 몇억 년 지난 뒤부터 별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지나오면서 태양계도 만들어지고 지구도 만들어지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걸 관측을 해보면 이 빅뱅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 역사를 다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주파수만 파악해보면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밀한 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로 노벨상도 받고. 그럴 만큼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우주 역사와 우주 시간성과 지구의 시간성을 다 논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137억 년이나 우주가 지났고, 그리고 또 45억 년이라는 지구의 시간이 존재하고, 인류가 탄생돼서 최초에 한 40억 년 전부터 단세포부터 시작해서 이 세포의 출현부터 시작해서 쭉 다세포로 지나면서 어류에서 파충류에서 양서류로 또는 또 그 우리 같은 포유류로 또 나중에 영장류로 진화해 오는 요 과정 속에서 진화의 어떤 쭉 그 사건들도 정확하게 다 규명해내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렇지, 인간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진화를 거쳐서 만들어졌지 하고 믿으면 그것도 하나의 시간축에 맞춰서 그렇게 봐져요. 근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시간을 또 그렇게 안 본단 말이죠. 뭐 거의 6천 몇백 년이라고 봐지는 그 시간축을 가지고 인류의 최초의 시작은 어느 신학자는 몇 월 며칠까지 정확하게 찝어낼 정도로 시작하는 연도가 있다 이거죠. 그럴 정도로 철석같이 믿는 그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다 믿어요. 또 그쪽 세계에서는 다 믿어요. 우리 인류의 지금 거의 반 정도가 되는 그런 그 수많은 인구가 그 설을 믿죠. 지구가 6천 년 조금 더 지난 정도의 역사를 가진 그런 별이다고, 그런 행성이라고 얘기하면 지구 인류의 반 정도 이상이 그 신화를 믿는다 이거죠. 그럼 지구는 6천 년밖에 안 된 거예요. 과학자들 엄밀하게 137억 년의 우주 역사가 있고 45억 년의 지구의 연도가 있고, 이것도 엄밀하고 다 누구 말 들으면 다 시간성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그 축이 다 다르게 적용이 돼요. 우리나라만 해도 단기 몇 년에서 4천 몇백 년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기 몇 년, 다 자기 나라 연호를 써요. 중국도 연호가 다 있죠. 나라마다 연호를 다 쓰고, 그 자기 시작된 게 역사가 거기서 시작이 돼. 세계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라고 다 얘기하는 시작 시간이 다 달라요. 누구 말이 옳냐 이거죠. 누구 말이 옳은 거에 맞춰야 되냐. 나는 종교가 기독교니까 이거는 절대 포기 못하니까 과학자들 얘기를 다 너거는 거짓말이야, 너거는 이상한 애들이야 라고 하기에는 여기 또 너무 엄밀한 과학이라 이것도 인정 안 하기도 그렇고, 진화론도 받아들이기도 좀, 하나님이 다 흙으로 빚어서 인류를 창조했다는데 단세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우리 선조는 원숭이라 했으면, 그럼 인간은 흙으로 빚은 건 뭐야, 어디서 시작된 거야 하고 가치관이 안 맞아요. 어디에 맞춰야 되냐 이거죠. 그렇게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점점 여기가 엄밀해질수록, 점점 더 규명이 되는 거 확실할수록, 확실하게 믿어왔던 종교적 신앙에 기반을 둔 세계관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죠. 내 가치관들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게 무너지고 있듯이 점점 그런 것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무너지는데, 여기서 더 하나 멘붕이 올 수 있는 건 외계인이 있다 이래버리면 더 멘붕이 와요. 이제
외계인이 있다라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뭔가가 지금 변수들이 생길 수 있는 게, 그럼 애초부터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의 생명체는 외계에서 외계인들이 지적 생명체가 지구에다가 뭔가 이렇게 이식시켜서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게 아닐까라는 논리로 파고 들어가면 또 그것도 영락없이 들어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또 막 추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계인들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진 그 종교가 만들어져서 되게 또 그것도 활성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믿으면 영락없이 또 그대로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제 본론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쩌라고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쩌라고를 잡기 전에 이런 그 혼란스러운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껴져 봐야 그래서 어쩌라고가 더 확실히 잡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 보자고요. 막 고대 문명들이 막 몇천 년 전에 뭐 또 몇만 년 전에 있었다가 사라졌대. 지구에 이런 문명이 있었대. 근데 그것도 엄밀하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존재했던 문명이에요. 미스테리 문명이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 당시 인간의 과학으로 이게 가능이나 했을까? 보면 막 이해가 안 가요. 또 뭐 심지어 어떤 걸 보면 막 그거는 뭐 미스테리라기보다 약간 좀 뭔가 좀 그 음모론자 비슷한 그런 그런 매체들, 그런 거에서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시간 여행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시대 옛날에 아예 그냥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런 시절에 막 핸드폰 들고 있는 사람이 사진에 찍혀 있는 게 보인다거나, 그 시대 전혀 복장하고 안 맞는 사람이 그 이제 잠시 있다가 사라졌다거나, 그런 것들이 툭툭 그냥 드러나면 이건 뭐지? 시간 여행자가 존재한단 말이야? 부터 시작해서 막 혼란스럽죠. 도대체 이 세상은 뭐냐 이거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 세상을. 모르겠다.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나는 그 이제 혼란을 한번 여러분들 많이 느껴보세요. 지금부터 답을 얘기하기 전에. 애쓰신 오늘의 주제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자, 이제 좀 혼란스러워지셨나요? 제 얘기에. 그리고 또 지구는 이 세상은 5분 전에 창조되었다. 이런 논리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논리라고 얘기할 만큼 그 뒷받침이 충분한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얘기예요. 이 세상 5분 전 창조됐다는 설도. 그런 것부터 또 하나 보면 다중우주 얘기하죠. 막 우주가 하나가 아니고 이 세상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우주가 존재한대 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굉장한 석학이라고 불려지는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중우주를 너무나도 정식 그 과학 그 하나의 정론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다중우주. 그럼 다중우주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 막 세상이 이제 지금 한두 개가 생긴 게 아니죠. 각 종교에서 말하는 세상들이 이런 세상 저런 세상이 다 은밀하게 존재하는 것 같고, 그거 믿으면 그거는 그대로 천국을 봤다 했었고 천국 갔다 왔다 했었고, 이런 사람들이 생생하게 증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또 지금 이제 그 지하 세계에 살고 있는 또 누굴 바고 왔다 했었고, 그런 외계인들이 또 이 지구랑 지금도 소통하고 있는 생생한 증거가 있다 했었고, 다 맞는 말이에요. 전부 다 누구 말도 틀렸다가 아니라 다 맞는 말이에요.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다중우주부터 시작해서 5분 전에 창조된 지구 얘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변화될 세상의 모든 일어날 모든 일들, 심지어 요즘 막 유행이고 있는 아포칼립스라 그래가지고 이 종말 세상에 대한 세계관을 펼치고 그걸로 수많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막 좀비 영화들 뭐 이런 걸 아포칼립스물의 대표적인 하나의 그 장르잖아요. 좀비가 나온다. 뭐 그 헐리우드나 한국이나 할 거 없이 막 좀비물들은 아주 빈번하게 나오죠. 몬스터들이 나오질 않나. 또 히어로들이 막 등장해서 초능력이 막 어느 순간 각성한 사람들이 막 등장해서 활동하질 않나. 그런 세상들, 그런 앞으로 미래가 펼쳐질까 고민해 보면 그거 다 존재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세상이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이래 버리면 그렇다고 세상이 그렇게 변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 멘붕이 올 수 있잖아요. 그냥 그건 소설에서 하는 얘기, 영화에서 하는 얘기지. 이래 버리면
우리가 아무 갈등 안 하겠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대 이러면 그럼 난 어떻게 대비해야 돼?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이 엄청 되죠. 자, 이런 수많은 얘기들, 수많은 세계관들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그런 사건들, 상황들을 우리가 목도했을 때 이게 다 팩트라고 보자 이거죠. 전부 다 사실이고 다 맞는 얘기다. 사실 다 그렇고요. 다 맞는 얘기예요. 아무리 누가 허무맹랑한 주장을 해도 다 맞는 얘기예요. 어제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봤는데 세계적인 그 무슨 영적 지도자 쪽에 속하는 분 한 분의 영상을 잠시 봤어요. 쭉 듣는데 참 기가 차더라고요. 기가 차다니 감동을 받아서 기가 찬 게 아니라 야 진짜 나오는 대로 막 쏟아내는구나. 다시 말해서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잖아요. 그냥 막 이 말 저 말 다 주워다가 막 그냥 다 쏟아내고 있구나. 하나도 검증될 수 없는 얘기들 그냥 좋은 말 다 끌어다가 막 온갖 막 이런저런 상황들 다 붙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세상이야라고 세계관을 설파하는 그것도 꽤 유명한 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라고 제가 들어봤을 정도면 꽤 뭔가 알려진 분이겠죠. 그런 분의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올라온 걸 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진짜 아무 말이나 다 쏟아내도 되는구나. 그냥 나오는 대로 그 세상이라고 하면 그 세상이구나. 그렇지 맞아. 지 마음대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다 쏟아내도 그 세상이 지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지가 그렇다라고 얘기한 걸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세상은 창조된 거죠. 왜냐하면 집단지향성이라고 하는 같이 보는 세상 사람들이 세 사람 이상 만들어지면 세계가 구축되는 거예요. 그 세계가 영락없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화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공감해주고 같이 동질감을 느끼고 그 세계가 있다 믿으면 그냥 그 세계는 실존하는 세계가 돼버린 거죠. 그거는 그 가치관의 세계 안에서는 그 사람은 명백히 뭔 주장을 하든 그 세계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황당하죠. 그렇지만 그건 역시 존중돼야 될 그 사람만의 세계다. 그리고 그걸 추구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걸 같이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세상이니까 그것도 역시 존중돼야 될 세상이죠. 그렇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세계관을 얘기해요. 앞으로 세상은 이럴 것이다. 이렇다라고 하면 다 그게 쟤는 사입이고 쟤는 사기꾼이고 쟤는 뭐 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면서 떨궈낼 거 떨궈내고 여기는 사이비 교주니까 가면 안 되고 그렇게 우리가 분별해서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안 가면 그렇지 역시 내가 사이비야 빠졌어 하고 난 잘한 거야 난 똑똑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을 뿐이지 나는 역시 또 내가 만든 세계관 속에 내가 묻혀 살고 있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앞으로 펼쳐질 세계가 어떤 세계가 펼쳐지고 어떤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관점에서 내가 그래 말 되네 하고 내가 그게 믿어지면 내 세상이라고 보여지는 그게 확실히 나는 이런 게 내가 보는 세상이 맞아라고 내가 그렇게 가치관이 내 관념이 그렇게 딱 정해지면 이제부터 나는 그 세상에 사는 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죠. 모두가 각자 믿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더 웃긴 거는 각자가 우리 지구 모든 인구가 각자가 다 자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전부 딴 세상에 살죠. 다 자기만이 창조해낸 자기가 그려낸 세계관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은 이런 거야 라는 허상의 틀 안에서 갇혀서 내가 보는 세상은 이래 나의 현실은 이래 라고 그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우리는 딱 가둬놓고 나를 거기서 영락없이 존재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죠. 그래서 제가 이 명백히 변화하고 있는 우주의 변화라든지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우리 지구라고 하는 인류의 문명이 얼마만큼 발전해서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 거라든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변화들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무엇을 보든 간에 그 무엇을 듣든 간에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중에 내 믿음이 그렇게 생겨서 그렇지 세상은 이런 거구나 라고 내가 딱 정의 내려지고 내가 그 확실하게 세계관이 딱 만들어져서
딱 정확하게 폼이 짜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세상 속에 완벽히 적응해서 살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그 세상 안에서 오로지 그 물질이 거기서 창조되는 그 물질 세상 안에서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그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다른 세상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세상에 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수많은 세계관 가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4대 종교를 제외한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나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오만 가지 신들이 있고 다 그 신들을 섬기는 수많은 민족 종교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 해도 별의별 종교들을 만들어서 별의별 교주와 신들이 만들어져서 그 세계 속에서 영락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세계가 옳다고 믿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별의별 종교 다 있잖아요.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 안에서도 수많은 교파가 나눠져서 그 세계가 또 다 달라요. 자기 종교가 옳고 자기 세계관이 옳아요. 그 세계에서 각자 살죠.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완벽하게 침해될 수 없는 이거는 아주 거룩한 곳이에요. 딱 있죠. 그게 있어야만 자기는 거기서 안정적인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확고해질수록 자기 세상이 확실한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중이죠. 이제 진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진짜 핵심을 이제 얘기하죠. 우리는 신이잖아요.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창조주, 우리는 유저, 신, 주인, 우리의 세상을 내 세상에 내 인생의 룰은 내가 정하고 우리는 우리 세상에 창세기를 쓸어온 우리는 창조주들이잖아요. 각자 세상을 창조하러 온 창조주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현실 앞에 수많은 변수들 앞에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잘못 살다가 이 말 잘못 듣고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하시고 이럴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다 자기가 만든 허상 속에 살아가거든요. 어차피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봐요.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걸 믿고 싶고 어떤 세상을 살기로 결정하든 간에 오롯이 여러분들의 몫이죠. 각자의 개인의 몫이에요. 그건 역시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누구를 추종하면서 누구를 섬기면서 내가 노예로 살든 아니면 내가 정말 신으로서 내 세상을 펼칠 때 내가 온갖 우여곡절과 환란을 겪으면서도 나는 내 세상을 창조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어정쩡하게 남의 세상 기웃거리면서 비굴하게 구걸하면서 다니면서 살든 뭘 세상을 어떤 식으로 살든 간에 각자 세상을 그런 믿는 세상 속에 살아요. 남이 만든 세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늘 그 주민으로 그 피조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죠. 다 살아요. 그렇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대는 깨어나는 시대다. 그래서 가상현실 세계 처음 서두에 얘기 드렸을 때 우리가 가상현실 세계를 목도하고 내가 유저로서 내가 만든 캐릭터, 내가 만든 아바타에 내가 명령을 입력하고 내가 창조한 그 피조물이 이 세상에서 영락없이 살아가는 걸 쑥 보고 있는 존재로서 내 그게 한번 보여졌을 때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만들어져 있는 애가 영락없이 지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내가 그렇게 조종한 대로 얘가 분리된 얘가 알아서 영락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보여지는 게 느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유저로서의 그 위치값, 유저로서의 그 신분이 자각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실이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쑥 빠져나와서 이 세상 자체가 좋아. 그러면 수많은 논리들이 있다 치자. 외계인이 이 지구를 지금 뭐 이렇게 지하 세계라기보다는 이렇게 그림자 드러나지 않고 조종하고 있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수많은 음모론과 수많은 얘기들을 다 우리가 들었을 때 그걸 통으로 다 묶어서 쑥 빠져나와서 그걸 전체를 하나로 보고 쭉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맞아. 별의별 세상이 다 혼재돼서 지금 이
이 생태계 안에 요 가상현실 세계라고 하는 요 지금 요 지구라고 하는 요 판 안에 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한 차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상의 지금 그 상태가 온갖 차원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이구나를 딱 목도할 수 있죠. 그게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렇게 보면 명백하죠. 불교의 세계관, 기독교의 세계관, 이슬람교의 세계관, 유대교의 세계관 다 달라요. 전부 달라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세계관 하나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거기에 완벽하게 갇혀버리는 세계관이 있다 이거죠. 그렇듯이 각자 종교마다의 세계관들이 다 다르고 지금 현재 막 아무리 그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해도 다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 심지어 지구는 평평하다 해서 이 평평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아주 딱 그럴싸해요. 그래서 이게 딱 그 지구는 애초부터 평평해가지고 우리는 한 번도 우주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는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보면 굉장히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믿는 사람들 믿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틀렸다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동그란 지구는 그러면 거짓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각자가 믿는 대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왜 과학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우주가 다 존재한다라고 모든 차원의 우주가 다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 안을 들여다보면 온갖 가지 차원의 각양각태 세계관을 가지고 각양각종의 시간축을 다 다른 시간축을 가지고 세상이 5분 전에 창조된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137억 년의 우주의 역사를 가지고 그 안에서 진화되어 온 그런 그 시간축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6,000년밖에 안 된 시간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지구가 6일 만에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그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시간축을 믿고 있는 사람부터 다 다른 시간축 안에서 각자가 믿는 대로 그 차원의 세상이 온전히 보존되고 그 세계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굉장히 견고한 어떤 보호막을 가진 그 우주가 존재해요. 다 다른 차원의 우주가 우리는 이 살아가는 이 생태계 안에 혼재되어 있구나를 쑥 빠져나오면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더 심하게 될 가상현실까지요. 이 메타버스라고 불려진 이 가상현실 세계가 또 현실로 우주 개벽 시대가 일어나면 우리는 다행성 시대를 가요. 외계 행성을 우리는 막 개척해서 막 몸이 막 변화된 세상을 우리는 또 산다고요. 이 오프라인이라고 불리는 이 단백질 구조조차도 완전히 바꿔서 다행성 시대에 적합한 유전자로 개조한 신체로 바꾼 그런 생명체가 돼서 우리는 살아갈 거라고요. 그런 수많은 우리는 그 현실 세계의 변화가 있는 그런 과학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몸이 바뀐 시대에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또 우주를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대항해 시대의 그 세계사를 보면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고 해서 그 다 해외로 온갖 사람들이 다 배 타고 전부 떠난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만 대항해 시대라고 열렸으니까 다 온갖 나라별로 다 개척하면서 신대륙을 만나러 다니죠. 그런 사람들이 극히 일부죠. 다행성 시대라고 해서 외계 행성을 개척하러 나간다고 해서 인류가 다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남을 사람은 남고 갈 사람은 가고 다 제각각 자기 세계 속에서 또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결론으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봐야 될 핵심은 이 세상은 수많은 차원에 혼재되어 있는 각각의 세계관들을 가진 그런 집합체들이 공동 그 집단 지향성으로 같이 보고 있는 세계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각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어서 서로가 요 우리 그 이 지구라고 하는 한 행성 안에 수많은 차원이 혼재되어 있는 돗대기 시장 같은 그런 세상이 이 세상이구나 하고 쑥 빠져나와서 보게 돼요. 그게 팩트죠. 그렇구나. 실제로 그렇구나. 다 보는 관점이 달라서 나라마다 다르고 또 문화마다 다 달라서 사람마다 우리 한 좁아 터진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서도 지방마다 다 지방색이 있잖아요.
지방마다의 고유한 자기 색깔들이 있어요. 그 문화가 있죠. 지방마다의 문화가 있어요. 다 각자의 전통이라는 게 이 여기 가면 왠지 이래야 될 것 같은 그 풍습이 거기에서는 그렇게 맞춰줘야만 되는 그런 그게 존재하듯이 그거는 철석같이 지켜지고 있는 자기만의 세계들이 다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핵심 얘기하고 결론 얘기한다면서 또 빠져나와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같은 얘기를 이제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세상을 보는 관점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봐야 하느냐가 핵심이죠. 그렇지 어차피 수많은 차원의 세상을 집단으로 모여서 공동으로 만들어낸 세상을 창조해서 그 세상이 영락없이 옳다고 무리지어 살고 있는 그룹들이 있는가 하면 큰 그룹이 있고 작은 그룹이 있고 있는가 하면 또 더 인수분해해서 더 들어가 보니 인간 각각 개개인마다 자기만으로 그렇지 이 선택을 하면서 나는 이 세계에 나는 들어가 살래 하고 이 세계에 들어가면 그 세계관 안에 나는 적응해서 살기도 하고 또 빠져나와서 나만의 세계를 내가 또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세계만큼은 누구도 침해하지 못하는 각자의 고유 세상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자기만의 고정관념이라고 불려지는 자기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더라.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모두가 다 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만의 세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침해 못해요. 아무리 옆에서 좋은 소리 해주고 아무리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니 해도 그거는 네 생각이고 하고 딱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태예요. 자기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수정하려고 하는 마음을 열지 않으면 누구도 그 세계에 못 들어가요. 내 마음, 자기 마음속에 못 들어가죠. 누구도 못 들어가요. 그런 세계가 자신만의 세계가 있다. 고유한 세상이죠. 그 세계는 좀 확대해서 보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내가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이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고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디에 가 있을 것인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사후 세계부터 현재 세계부터 이전 세계 모든 것들을 나만이 만들어낸 내 세계관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다 따로따로 각자 자기 식대로 납득된 자기 세계관에 갇혀서 그 세계를 보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내 세계관이 너무나도 명백한 내 세계관이 있고 이것은 누구도 들어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은 오로지 고유한 나만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고 그 세계에 내가 살고 있다면 답은 뻔히 나오죠. 그 세계는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내 세상이잖아요. 내 세상이라고요. 남들이 침해할 수 없는 내 세상이잖아요. 전지전능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이 세계에는 얼마든지 내가 허물고 만들고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저 세계로 가볼까 하면 남들이 사는 세계로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내가 플렉시블해서 내가 만드는 대로 세상이 조형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 세계에 내가 딱 그 틀을 한계를 이 세계에 대한 정체성의 규정을 내가 짓는 거다. 위대한 석학이 위대한 무슨 성자가 가르쳐준 그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 내가 만든 틀 안에 내가 거기서 조형을 해서 요 세계관 좀 되니까 요거 좀 가져와 보고 요 세계관도 좀 괜찮은 것 같으니 이렇게 가져와서 내가 조합을 해서 편집을 해서 내 세계에는 요런 거야 라고 내가 편집해서 만든 세계를 내 세상이라고 나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는 저 세계에 내가 그 세계에 내가 빠져서 나는 이 세계가 맞는 것 같아 라고 몰랐을 뿐이죠. 내 세계가 편집한 내 세계였는데, 나만이 편집한 고유한 내 세계였는데 남의 세상에서 난 살고 있다고 착각한 거죠. 그걸 몰랐던 거예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나만의 세상에서 내가 살았는데 그 세상을 알고 보니 요 세상 거 조금 짬뽕해서 가져오고 요거 좀 짜집게 해서 가져와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내가 조합해서 만들어낸 세상을 나만이 만들어낸 세상이라니까요. 그게 알고 보면
이 얘기 좀 들었고 요 지식 좀 받고 부모한테 교육받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편집해 보니 여기서 좀 깨달음 얻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내 가치관에 내가 개념 짓고 내가 정의 내린 내 세상을 하나 영락없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틀이, 고정관념이라는 틀이 너무나도 확고하고 강하기 때문에 남들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면 들어올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또 부셔서 다른 걸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플렉시블하고 굉장히 무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마치 그 우리가 그 옛날에 연습장인데 그 만능 연습장인가 그 만년 연습장인가 해서 이렇게 쓰고 한번 쑥 문지르면 다시 백지가 되는 그런 것처럼 내가 세계관을 이렇게 그려보고 습작으로 그렸는데 마음에 안 들면 쑥 지웠다 다시 하면 깨끗한 도화지에 다시 그리는 것처럼 완전히 새 판을 짤 수 있는 도화지들이 나한테는 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세계관이 사실은 내가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죠. 굳어서 떼내기가 힘든 세상이 아니고 싹 지우면 완전히 싹 지웠다가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면 완전 새로운, 예수 안 믿을 때는 완전 딴 세상 살다가 예수 믿고 나면 완전 새로운 삶에 들어오잖아요. 새 세상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완전히 리셋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한 번 더 여러분들 유저로서 각성하고 보면 아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내가 피조물로 만들어진 세계에서 주님이 나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하실 때 그 말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의 그냥 일조된 피조물로만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세계관 들어가면 나는 이 세계관에 창조된 피조물로 나는 거기에 존재하는 하나의 신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누구 속에 신도가 된 거죠. 또 여기 가면 또 누구 속에 신도가 된 거예요. 여기 가면 누구의 추종자가 돼 있고 우리는 그렇게 늘 피조물로 살아왔죠.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지칭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유저 만나면 요 피조물로 요 유저 만나면 요 피조물로 우리는 늘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서 요 피조물로 활동을 했죠. 왜 알고 보면 피조물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야 내가. 여기 가면 요런 유저 만나면 요런 내가 에고로 탁 등장했다가 요 사람 만나면 요런 에고로 등장했다가 요 사람 만나면 또 다른 전혀 정체성이 다른 누군가로 내가 만들어서 활동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수없이 바뀌어가고 있는 남의 세상에 피조물로 창조된 내가 존재해 왔던 거죠. 그래서 내가 섬기는 신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창조주였다 이거죠. 내가 창조주라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할 때는 유저로서 내가 백지, 도화지 상태 그거를 싹 리셋하고 세계관부터 다시 만들어서 내가 정립하는 대로 세계관은 구축되는 거구나. 그렇게 개념을 우리가 한번 다시 그래서 어쩌라고에 들어가는 이제 그 핵심입니다. 세계관을 그렇게 바꾸면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냐면 이거는 제가 가장 제 나름대로 세계관 정립되어 있는 확실한 제일 마음 편한 가장 자명한 제 나름대로 정리된 진리 제가 중심을 붙잡고 있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게 뭐냐면 양자역학적 개념에서 저는 다 볼 거예요. 에너지와 입자의 관점. 양자라고 하는 결국은 모든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현상들은 결국 에너지, 파동이라고 불려지는 이 파동과 입자와의 관계밖에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결국 모든 만들어진 현상이 그거란 말이죠. 그러면 모든 게 양자적 현상으로 다 대입해서 그게 다 증명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양자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 양자적 관점에서 보자고요. 뭐 어떤 차원이 존재하고 수많은 차원 다 좋다 이거지. 그 모든 것들을 양자적 차원에서 딱 보면 게임 끝난다 정리가 다 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그렇게 한번 보자고요. 나는 곧 에너지인데 파동인데 나라고 하는 파동이 이 파동이라고 할 때 입자는 우리가 현실 세계라고 불려지는 요 지금 지구라고 봤을 때 요 지구 태양계 우주 137억 년 45억 년 다 좋아.
그런데 알고 보면 양자적 관점에서 보면 파동은 양자 물리학으로 규명된 우주의 질서, 우주의 모든 현상들은 보니 연속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연속된다는 건 없더라 이거예요. 모든 게 다 단절돼서 찰나지간에 딱 드러났다가 사라졌다 이러고 있는 다 점들이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1차원이라고 하는 건 점이고 2차원이라는 건 선인데 1차원이 연결돼서 선이 된 것 같지만 다 점이에요. 연속되지 않는다. 찰나지간에 합쳐졌다가 찰나지간에 입자로 드러났다가 찰나지간에 사라지고 있는 것밖에 없다. 빛의 현상이 그런 거죠. 모든 게 다 순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이 순간 딱 생각하는 그 찰나에만 여러분 존재하고 있고 다른 순간 어제 5분 전에 지금 1분 전에 여러분 있나요? 없어요. 지금 항상 요 순간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되지 않는다. 연속되지 않는다라는 대전제로 보면 137억 년이고 45억 년이고 뭐 다 좋다 이거죠. 뭐 6천 년이 걸렸네. 뭐 6일 만에 창조는 다 좋은데 그런 그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연속되지 않기 때문에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고 다 별개다 이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연속되지 않는 불연속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입자는 찰나지간에만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 뿐이에요. 입자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입자라고 하는 것은 멈춰져 있는 것만 입자라고 하거든요. 위치값을 가질 때 입자라고 하는데 위치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지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입자라고 해요. 멈춰져 있는 상태를 입자라고 하거든요. 멈췄기 때문에 연속되지 않는 거죠. 그 자리에만 딱 있는 거예요. 단 한 좌표상으로 X축, Y축, Z축 했을 때 북이 몇 도, 동경 몇 도 했을 때 그 좌표 딱 그 한 지점에 딱 위도 경도로 나누면 그 자리, 그 지점에 포인트 하나로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만 거기 드러난 거죠. 찰나에 드러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이 논리는 정말 과학적이에요. 이 세상은 언제 창조되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지금 이 순간 창조됐다. 이게 맞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창조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순간이라고 했을 때 쫙 찰나지간에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순간이라고 할 때 이 지구를 보려고 여기는 어디 했을 때 여기가 어딘지를 알아차리려면 잠시 멍했다가 아 그렇지 여기 어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그 잠시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5분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5분 전에 창조됐다라는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딱 뭐 물리적 시간은 5분이 아니라 찰나 전에 내가 인지하기 그 전까지는 없다가 내가 인식한 그 순간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의 제일 핵심이 관측하지 않을 때는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관측하는 순간에만 입자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게 딱 그 현상이죠.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 이런 세상이 없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단 하나의 몸짓으로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그 순간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어떤 의미가 된 거예요. 이 우주라고 하는 개념,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 나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내가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내가 의식한 그 순간 내게로 와서 나는 지금 이 현실을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나에게 꽃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지옥 같은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내 앞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순간 드러난 거죠. 없다가 이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의식하고 내가 그렇게 개념을 부여한 그 순간 내 현실은 그 앞에 확 온 몸으로 다 체감하는 현실로 훅 와닿는 거예요. 그 현실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연속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많이 실험을 해요. 수업할 때 많이 실험을 해보면 다 느껴요. 내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하면 한순간에 지하에 있다가 옥상으로 올라가서 눈을 맞아보자 하면 눈이 피부에 부딪히고 막 생생하게 느껴진다. 바람이 그냥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게 다 느껴진다. 근데 지하에 있거든요. 실내에 있고. 못 느껴요. 근데도 너무나도 행복하게 눈송이가 촉촉하게 얼굴에 부딪히는 걸 다 느꼈다 이거예요. 찰나지간에 만들어낸 세상을 내가 순간 있다라고 경험하면 그 순간 오감으로 다 느껴지는 거예요. 정보가 다 들어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현실이 지독한 지옥이다. 나는 너무나도 괴롭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고 느끼는데 그 고통이라는 것도 결국은 통증과 고통은 다른 메커니즘이래요. 뇌에서 느끼는 건 다르대요. 통증이 오는 거는 우리가 오감으로서 통증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이걸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개념을 부여했을 때 고통이 되고 통증이 아니라 이거 쾌감이다. 나는 즐거움이다 하면은 김종국 보면 막 운동할 때 그렇게 입이 완전히 이까지 귀에까지 걸려갖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고통을 즐기고 있죠. 아, 통증을. 근육의 통증을 온몸이 아우성치고 있는 그 통증을 고통이라고 해석을 안 한다니까요. 이거는 너무나도 맛있어. 이거는 행복이야 라고 해석하는 회로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통증이 와도 하나는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만족감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는 고통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거는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아예 바꾸는 해석이 여기서 다르게 작용하는 이유가 내가 만든 프레임이라고 하는 세상을 보는 관점의 틀을 내가 어떻게 창조했느냐에 따라 그 현실이 완전히 다르게 눈앞에 드러나는 현실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 급변하는 시대, 우주가 변하고 지구 앞으로 막 이상해지고 막 지금 핵전쟁 뭐 이런 공포 여러 가지 불안한 현실들 앞에 두고 수많은 내가 대처하지 못하는 불안한 것들이 공포가 확 몰려올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보는 자세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다 그 모든 것들을 일단은 쑥 빠져나와서 그렇지 온갖 가지 얘기들이 다 있을 수 있고 온갖 차원이 다 만들어질 수 있는데 내가 펼쳐질 내 앞에 내 세상으로 펼쳐질 세상은 내가 정할 수 있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통증과 고통 얘기했잖아요. 내 앞에 오는 모든 그 감각적인 자연이라고 하는 모든 현상들은 내가 목도할 수 있어요. 순간 당면하는 순간의 위치값에서 내가 느끼는 그 에너지의 반응들은 내가 온 피부에 와닿죠. 현실이라고 느껴지는. 근데 그 현실을 내가 창조하는 관점은 다르다. 어떤 자극이 오든 간에 어떤 상황이 내게 부딪혀지든 간에 백지 같은 세계관을 만들어 놓고 아 나는 지금 이런 세계에 살고 있고 나는 이런 신분으로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의 내 위치값을 바꾸는 그 순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말단 직원으로 어디 가서 알바로 아무런 책임감 없는 그런 뭐 일회용 뭔가로 잠시 왔다가 뭔가 이렇게 그것만 해주고 가는 관계였을 때와 내가 거기에 책임자로 대표로 내가 주연으로 그걸 다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 그 자리에 있을 때와 상황을 대하는 게 완전히 다른 자세가 나오죠. 완전 딴 에너지가 나와요.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도 보는 각도가 달라요. 그건 어쩌라고 그건 나하고 뭔 상관인데 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불구경하듯이 지켜보는 방관자가 돼 있는가 하면 그 일 자체가 내가 해결해야 될 거라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걸 내가 대응하고 있는 내 자신이 있고 다르죠. 어떤 관점에서 그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딴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맞이할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이 급변하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라고 하는 재료를 대하는 내 자세의 문제다. 내가 어떤 격으로 어떤 위치값에 어떤 신분으로 내가 이걸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 딴 에너지가 나와서 그걸 대응하고 해결하는 맛도 다르고 내는 결과값도 다른 결과를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만든 온전한 내 세상이구나. 각자의 우주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좀 딴소리 하는 것 같고 되게 뭔가 좀 이렇게 그 형이상학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수상적인 느낌이라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사건 하나 상황 하나 대처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 속에 그 순간에 내가 찰나지간에 연속되지 않는 그 상황을 내가 딱 순간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렇지 난 지금 이런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난 이렇게 요 입자적 관점에서 위치값을 내 신분을 설정해 놓고 보면 여기에 나오는 에너지가 완전 다른 에너지로 대응하고 있고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나만의 세상에 그 맛이 또 다른 세상을 창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거 하나 내가 창조를 잘못됐다고 해서 이번 생이 망친 게 아니라 싹 지우고 다시 또 다른 도화지 하나 꺼내가지고 또 다른 상황이 어떤 또 전혀 다른 에너지 값으로 대응해 보면 어제 이랬고 오늘 이랬고가 연결시킬 필요 없이 현재 지금 대응하는 그 순간순간의 맛에 온전히 내가 새로운 대응 방법을 계속 만들어내가면서 맛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대처하는 내 방향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지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오면 그렇지 앞으로는 요런 거 있으면 내가 요렇게 대응하는 게 되겠구나 하고 또 그 순간을 내 순간 하나의 또 그 메모리 된 그 느낌을 가지고 또 다른 대응을 할 때 그걸 또 대응해 보기도 하고 그치만 연속되는 게 아니니까 매 순간 내가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에너지를 내가 낼 때마다 다르게 대응하는 값이 나오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되게 부담감이 사라져요. 과거에 내가 어떤 했던 그 족쇄에 내가 얽매일 필요도 없고 그리고 거에 내가 거기에 또다시 부담감을 가지면서 실패에 짓눌린 걸 가지고 내가 또 부담감 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하는 게 그게 유일한 나의 대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그 순간에 새로운 에너지로 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핵심 오늘 하나 확실히 핵심만 잡아야 된다면 그래서 어쩌라고 했을 때 그래 맞아 많은 세계관들 많은 사람들이 각자 믿고 있는 자기만의 종교나 사상이나 깨달음을 가지고 수많은 가르침들을 다 얘기하는데 누구 말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가를 되게 혼란이 왔다면 정답 해답을 내가 하나 찾았다 요거만 잡아도 좋지 않을까. 그 누구 말도 다 틀렸다도 아니고 누구 말도 들을 필요도 없다가 아니라 아 요 세계관 좀 괜찮네 요것도 괜찮네 하고 내 나름대로 조합을 해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레시피로 취합을 해서 내 세계관을 사실은 만드는 거구나. 그렇게 다 해왔구나. 그렇게 보면 되게 편해요. 그렇지. 그럼 난 다시 재조합하면 돼. 하고 이 틀이라는 게 굉장히 하드해서 절대 못 바꾸는 게 아니라 플렉시블하다.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 있고 또 지웠다가 새로 만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내가 그렇지 이렇게 믿어지는 대로 이번에 이렇게 한번 요 세계관이라고 믿어봤다가 또 이게 좀 아닌 게 하면 또 다른 걸로 한번 또 수정해봤다. 그래가면서 확고한 내 세계관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 세계관에 내가 올인하고 가도 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속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세상이 연속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찰나지간 이 순간만 살아내는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 한번. 내가 요 순간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낼 것인가에 집중하고 거기에 내가 온 에너지를 창조의 에너지를 쏟아서 창조주의 위치값으로 그런 신분과 존엄으로 그런 격으로 내가 바라보면서 이 순간을 대할 때 내가 확 달라지는 현실 창조가 가능하구나를 내가 접해볼 수 있는 그런 팁을 좀 얻어보시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